검토 의견서에는 이 같은 갈등을 우려해 주민 의견을 다양하게 수렴할 필요가 있다는 내용이 들어 있습니다. 하지만 환경부는 이를 외면했습니다. 송원일 기자가 보도합니다. 갈수록 격렬한 충돌이 빚어지는 제주 제2공항 도민경청회. 비공개 논란 속에 충분한 주민 의견 수렴 없이 환경부가 조건부 협의 결정을 내리면서 예견된 상황입니다. MBC가 정보 공개를 청구해 단독 입수한 제2공항 전략환경영향평가서 검토 의견입니다. 작성자는 환경부 소속 영산강 유역환경청. 주민들의 의견 수렴을 다양한 방법으로 실시하고 반영 여부를 제시할 필요가 있다고 쓰여 있습니다. 이보다 앞선 2021년 7월 전략환경영향평가 제보안 내용에 대한 검토 의견서에도 다양한 절차를 통해 의견을 적극 수렴하고 주민 수용성을 높여야 한다고 했습니다. 다른 전문 검토기관들도 주민 의견 수렴을 강조했습니다. 국책연구기관인 한국환경연구원도 사회적 갈등 해소 방안이 마련돼야 하지만 주민 의견 수렴이 2019년 이후에는 없다고 지적했습니다. 이에 따라 소통 창구 마련과 갈등 조정 협의회 등 주민 참여형 갈등 조정 방식을 검토하라고 했습니다. 그러나 이 같은 검토 의견은 반영되지 않았습니다. 이에 대해 환경부는 법적인 의견 수렴 절차는 모두 마쳤고 주민 수용성 확보 방안은 후속 환경영향평가 단계에서 진행하는 조건으로 협의했다고 밝혔습니다. 전략환경영향평가 검토 과정에서 어떤 주민 수용성의 문제라든지 좀 여타의 어떤 입지에 대한 문제들을 좀 더 적극적으로 검토를 했으면은 최소한의 이러한 좀 현재 벌어지는 갈등을 최소화할 수 있지 않았을까 하는 좀 아쉬움도 있습니다. 전문 검토 기관들이 요구한 주민 수용성 확보 방안 없이 제주 제2공항이 추진되면서 제주 지역 사회의 찬반 갈등은 갈수록 격화되고 있습니다. MBC 뉴스 송원일입니다. 내년 4월 10일에 치르는 제22대 국회의원 선거가 1년 앞으로 다가왔습니다. 제주에서도 여야가 국정 안정과 정권 심판을 두고 정면 충돌할 것으로 보이는 가운데 다양한 지역 이슈와 변수들도 예상되고 있습니다. 조인호 기자입니다. 윤석열 대통령의 4.3 추념식 불참 논란과 함께 다시 불붙은 보수와 진보 진영의 역사와 이념 논쟁. 제주 제2공항 건설 추진 절차는 재개됐지만 찬성과 반대 여론은 여전히 팽팽히 맞서고 있습니다. 더불어민주당은 이 같은 제주 현안 해결에 윤석열 정부가 실패했다는 정권 심판론을 내세울 것으로 보입니다. 현역 국회의원들의 성과와 역할을 강조하는 민생 안정론에도 무게를 둡니다. 도민들께서 주셨던 그 사랑을 다시 한번 확인하는 그런 선거라고 생각이 되어지는데요. 도민들의 삶이 매우 어렵고 힘들어졌습니다. 고물가, 고금리로 인해서 어렵고 힘들게 지내시는 도민들을 찾아뵙고. 국민의힘은 제주 현안의 해결을 위해 윤석열 정부를 뒷받침해야 한다는 국정 안정론에 호소할 것으로 보입니다. 민주당의 국회의원 20년 독식 구도를 깨자는 현역 의원 교체론도 핵심 전략입니다. 20년 이상 일당 독주 체제로 정치가 이루어지다 보니까 지역 발전 내지는 변화가 전혀 없었습니다. 제주 지역을 근본적으로 바꿀 수 있는 획기적인 정책이 무엇인가를 정의당과 우리공화당 등 소수 정당들이 독자 후보를 낼 것인지도 관심거리입니다. 특히 오영훈 제주도지사의 선거법 재판 결과에 따라 빠르면 내년 총선과 함께 또는 내년 10월에 도지사 재선거를 치를 수 있는 점은 가장 큰 변수입니다. 국회가 선거제도 개편 논의를 시작한 가운데 지역구별 1등이 당선되는 현행 소선거구제가 유지될지, 제주도 전체에서 3등까지 당선되는 중대선거구가 도입될지도 주목됩니다. MBC 뉴스 조인우입니다. 최근 자치경찰이 불법 숙박업소들을 잇따라 적발했다는 소식 전해드렸는데요. 그런데 몇몇 업체들은 단속에 걸리고도 여전히 숙박업을 운영하는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어찌된 일인지 이따금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숙박업소로 등록하지 않은 농촌 지역의 한 아파트. 인터넷 사이트에 광고하고 욕실용품 등을 제공하다 지난 2월 불법 숙박업 혐의로 자치경찰에 적발됐습니다. 그런데 해당 아파트는 적발 이후에도 한 달 넘게 계속 손님을 받고 있습니다. 뭐 일주일, 2주일 단위로도 예약되는 거예요? 네네. 저희가 원래 그 렌트하우스이기 때문에 14박 이상은 받아야 되는데 그런 부분은 뭐 어떻게 조정을 해서 가능하게끔은 해드려요. 같은 시기에 적발된 또 다른 농촌 지역 주택도 상황은 같습니다. 최근 미신고 숙박업소로 적발된 곳입니다. 단속 이후에도 손님을 모집하고 여전히 숙박업을 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장박하시는 되는 수건을 기본적으로 한 여러 개 제공해드리고 다 가능하세요. 하루 오셔도 되고. 해당 업체들이 계속 숙박업을 할 수 있는 건 행정처분 규정이 없기 때문. 미신고 업체는 형사처벌 대상으로 법원 판결이 나오기까지 영업정지나 취소 등을 할 수 없습니다. 저희가 모니터링을 해보면은 많지는 않지만 종종 있습니다. 그런 건에 대해서는 저희가 더 이제 세세하게 모니터링을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 숙박업체 저희 회원사를 비롯해서 영업적 피해를 주는 것은 물론이고 행정처분이라든지 이런 게 될 수 있도록 이런 제도 정비가 절실히 필요한 상황이라고 사례됩니다. 미신고 숙박업소는 안전점검을 받지 않고 재난배상 책임보험 가입 의무도 없어 투숙객들의 안전도 보장되지 않습니다. MBC 뉴스 이따금입니다. 더불어민주당과 정의당, 진보당과 노동당, 민생당, 제주도당과 제주녹색당 등 제주 지역 6개 야당은 오늘 제주도의회에서 협약을 맺고 일본 후쿠시마 원전 오염수 해양 투기 저지를 위해 함께 싸우겠다고 밝혔습니다. 이들은 윤석열 정부가 후쿠시마 오염수 해양 투기와 수산물 수입에 대해 불가 입장을 밝히고 국제해양법 재판소에 제소해야 한다며 중앙당의 공동입장 발표도 추진할 방침을 내놨습니다. 제주도의회가 4.3의 국제적 해결을 촉구하는 결의안을 채택했습니다. 결의안은 4.3의 정명을 위해 대한민국 정부뿐만 아니라 4.3 당시 작전 통제권을 행사했던 미국이 진상규명과 사과 등 책임 있는 후속 조치에 나서야 한다는 내용이며 우리 정부와 국회, 미국 백악관과 의회에 전달됩니다. 도의회는 내일부터 올해 첫 도정과 교육 행정 질문을 진행합니다. 법원 내부 게시판에 제주 4.3을 왜곡하는 댓글이 달려 논란이 일고 있습니다. 법원 내부 직원들이 사용하는 코트넷에는 지난 7일 제주 4.3은 김달삼이 주모한 반란 폭동이며 무고하게 희생되신 분들은 국괴에 책임을 물으라는 댓글이 달렸습니다. 뉴스데스크 제주를 마칩니다. 고맙습니다.